안녕하세요. 이재명 측 백종덕 변호사가 드디어 그 허경열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고발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한바식당의 수주 대가로 받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즉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하는데 여지껏 이재명 측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런 돈에 연관된 그 뇌물 사건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깨끗하게 일을 했고 그 공적으로 뇌물에 연관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 삼성 측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건은 일절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족들이 그 비리에 얽힌 것을 막느라고 고생을 한 것이 이재명 지사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측에서 그 문정부와 연관이 또 돼 있는 이런 경찰서장과 분당 경찰서장을 그 고발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혜경 여사 측 변호사가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이 고소되려면 문준용의 취업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즉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이 김혜경 씨의 계정임을 증명하려면 그 이전에 문준용 그 취업비리 사건을 증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정의를 위하여가 고소 고발된 이유가 바로 그 문재인의 아들 취업비리를 거론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라는 식으로 고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문준용의 취업비리가 진짠가 가짠가를 우선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잘 그 반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7년 JTBC가 보도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따르면 문준용의 취업 비리는 완벽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준용이 취업할 때에 그 당시 그 대학 그 성적표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취업이 된 이후에 그 자료들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비리가 확실시 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문준용이 현재 살고 있는 문준용이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입 내역과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찾아보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요구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회에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뭐 박근혜도 북한에 갔다가 왔었죠.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간 정치인이었고 뭐 둘 다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둘 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도 문재인도 동원된 외부 세력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어요. 여러 차례.
뭐 박근혜는 댓글 부대를 동원한 걸로 이미 기사화됐고요. 문재인이 뭐 대권에 어떻게 대권을 차지하게 됐냐? 그것은 뭐 막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그것을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시민과 유착된 드루킹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그렇지만 매크로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근데 드루킹 조직과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노회찬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 또는 자살하게 됐다 뭐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와 문재인의 정책적인 차이가 만약에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박근혜 시절에 필리핀 이민자를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만드는 것도 박근혜 시절이었죠. 이것은 삼성이 주도한 이민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 인권 타령을 하면서 난민정책이나 이민정책에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물론 많은 그 반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는 보고 있지만 모든 일을 인권이라는 거, 개인권을 중심으로 그 사법부가 처리되고 뭐 어떤 정책도 그렇고 사법부 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발할 여지가 많은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삼성이 주도한 것이고 삼성이 기획한 것이고 그 뒤에는 소로스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이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삼성에 대처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라는 직책은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스킨십을 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힘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유치원 비리를 캐서 세간에 알려졌고 또 그렇지만 그동안에 더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찬밥 신세가 됐었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만 삼성의 분식회계 건을 거론하고 있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 벙어리 신세예요. 오로지 이재명을 축출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세력이 사실은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많은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이렇게 비토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뭐 당선이 될 수 없겠죠.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특히 더민주당의 경우는 차기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의 비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찬 당대표가 뭐 굳이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기보다도 당대표니까 당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지향점을 이재명 지지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차기 대선 후보감이지만 당 경선에서 일단
각종 온갖 비리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물론 그 비리라는 것이 삼성의 농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의 여러 가지 농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물론 대권을 쥔다면 차기 정부는 적폐청산을 좀 더 하겠고, 그리고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봐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폐와 연관되어 있는 온갖 정치 세력, 또 언론 방송 세력, 또 사법 세력, 이런 각종 적폐의 비리와 연관된 세력들이 이재명을 축출해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세는 국민세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그 이재명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더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대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모든 분들 열심히 이재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